네, 제가 출근을 오후에 하다 보니까 아침 프로를 자주 봐요. 근데 아침 프로를 보는데 뭐 재밌는 얘기 하나가 나오더라고요. 재미있을지 모르겠지만 어떤 할아버지가 이제 아침에 건강 정보 프로그램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그 중간에 보시다가 그 의사가 설명하는 증상이 자기하고 너무 똑같아가지고 심각해지신 거예요. 그 주방에서 요리하는 할머니한테 여보 빨리 와봐 그래서 할머니가 오셨대요. 그래서 앞만 봐도 저게 내 병인 것 같다고, 내가 병 걸렸다고. 그래서 할머니가 앉아서 가만히 보고 있는데 이제 마지막에 의사가 뭐라고 마무리하냐면 지금까지 유방암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라고 이제 마무리를 하더래요. 이해를 잘 못하시나요 혹시? 남자들은 유방암에 걸릴 일이 없죠. 근데 이제 그걸 보고 이제 할아버지가 그 단편적인 내용만 보고 내가 유방암인가 보다 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명회를 하기 전에 조금 조심스러운 게 뭐냐면 제가 설명해 드릴 때 이 맥락을 보셔야 돼요. 그 원장님이 뭐 하는데 뭐가 중요하대, 선행 안 하면 큰일 난대, 이렇게 해가지고 선별적으로 들으시면 잘못된 정보가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조금 이게 전체적인 맥락 차원에서 봐주시고, 저도 사람인지라 이제 말하다 말이 좀 꼬일 수 있고 잘못 나갈 수도 있으니까 한번 큰 맥락 속에서 한번 제가 하는 말을 잘 들어주시면 오늘 주말에 또 오셨는데 좋은 시간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고등수학 학습 설명에 제가 4가지 정도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가 달라지는 입시 정책. 지금 좀 입시 정책이 많이 바뀌었어요. 두 번째가 이제 선행, 어머님들의 가장 영원한 숙제. 선행은 필수인가? 해야 된다면 어디까지 해야 되나? 세 번째로, 그럼 지금 내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이번 겨울방학을 앞두고 우리 자녀가 해야 될 일. 마지막, 그럼 프라이메리에서는 겨울학기에 어떤 프로그램을 준비했냐? 이렇게 총 4가지 테마로 제가 오늘 얘기를 풀어나가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달라지는 입시 정책을 설명을 좀 하려고 하는데, 여기를 좀 제가 좀 많이 설명을 해보려고 해요. 이제 어머님들이 많이 들으셨을 텐데, 현재 중3 친구들이 고등학교에 갈 때부터 고교 학점제라는 게 시행이 됩니다. 근데 고교 학점제 얘기하기 전에 일단 대학교를 가는 방법부터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해요. 대학교에 들어가는 방법은 크게 2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정시라는 게 있고, 두 번째가 수시라는 게 있어요. 비율이 현재 어떻게 되냐면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정시가 70%, 수시가 30% 정도 되는데, 이제 이거는 전국의 모든 200개 대학을 다 놓고 봤을 때고, 어머님들이 보내고 싶어 하는 대학, 우리 사교육에서 말하는 흔히 인서울대학교를 15개 학교를 끊습니다. 그 15개 학교를 비교하면은 정시가 40% 정도 되고요, 수시가 60%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때 이 수시가 또 몇 개로 쪼개지냐면 크게는 4개로 쪼개지는데, 첫 번째가 학생부 교과 전형이라는 게 있고, 두 번째가 학생부 종합 전형이라는 게 있고, 세 번째가 논술, 그 네 번째는 어머님들하고 크게 상관없는 실기 전형이 있습니다. 예술 쪽 하는, 예체능 하는 친구들, 네, 어서 오세요. 그때 비율이 어느 정도 되냐면요, 상위권 15개 대학을 했을 때 65%에서 총 35%가 종합이고요, 교과가 약 15% 정도, 논술이 10% 정도 된다. 현행은 이렇게 되고 있다라고 인지하시면 어느 정도 크게 차이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어머님들이 대학을 가실 때, 애들을 보낼 때 정시로 갈 거냐 수시로 갈 거냐 고민하실 필요가 없어요. 둘 다 준비하시면 됩니다. 근데 어떤 걸 고민하셔야 되냐면은 수시 때문에 이제 고등학교 선택부터 조금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중학교 1학년, 중학교 2학년 어머님들 모신 이유가, 저의 포인트는 대입이 아니고 고등학교 선택 가이드를 조금 알려드리려고 오늘 모신 거거든요. 대학을 갈 때 정시는 일반고를 가든 자사고를 가든 특목고를 가든 거의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정시는 열심히 준비하시면 되는 거고, 고등학교에 따라 이 수시가 조금 많이 달라져요. 이제 우리 동네에서 애들이 가장 많이 가는 학교들은, 남자애들은 영동고, 경기고, 휘문고, 여학생들은 진선, 숙명 이렇게 가고, 경기여고도 가끔 가고요, 이제 중대부고 많이 가고요. 근데 어머님들이 이제 각자 걱정하는 게 청담고 갈까봐 또는 압구정고 갈까봐, 대놓고 말씀드리면 그 이유가 이제 청담고, 압구정고가 공부를 좀 안 시킨다더라, 진선여고 어디가 공부를 잘 시킨다더라, 입결이 좋다더라. 그걸 뭘로 판단하는 거냐면 이걸로 판단하는 겁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건 뭐냐면, 아이들이 고등학교 1학년 1학기부터 3학년 1학기까지 받은 시험 성적 외에 이 선생님들이 작성해 주시는 세부 특기 사항, 동아리 사항,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아이들을 뽑는 건데요.
제가 작년에 이제 졸업시킨 고등학교 3학년이 청담고 애들이 2명 있었고, 진선여고가 2명 있었고, 영동고가 3명이 있었는데, 이 생기부를 그냥 뽑으면 아무것도 없다고 가정했을 때 뽑으면 7장 반 정도가 나오는 게 최저입니다. 근데 그 청담고 친구들이 몇 장이 나왔냐면 9장 반에서 10장 정도가 나왔어요. 물론 공부를 안 시키는 학교이기도 하고 얘네들이 공부를 안 한 것도 있지만, 근데 진선여고 애들이 몇 장이 나오냐면요 28페이지가 나와요.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전형은 학교에서 얼만큼 신경을 써주냐의 차이인데, 선생님들이 진짜 한 줄 한 줄이라도 써주는 학교들이 있고, 또 그 학교에서 대학교 간의 유리한 활동들을 많이 만들어 놓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교내 경시대회는 이제 없어졌지만은 교내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만들어요. 그럼 이런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이런 한 줄 같은 것들. 그럼 우리 아이가 의대를 가고 싶은데 학교에서 생명공학 관련돼 있는 동아리를 만들어주고 생명공학 관련돼 있는 프로그램을 개설해서 아이가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이러면은 거기가 플러스 점수가 붙는 거거든요. 실제로 15개 대학교를 보시면요, 어머님들 교과 전형으로 뽑힌 친구들을 보면은 일반고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어머님들이 자사고나 특목고를 보내시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결국 종합 전형에서 약 40에서 50%가 외고, 국제고, 자사고가 다 먹고 들어갑니다. 과학고랑 영재고는 별도로 치고요. 자사고만 해도 거의 40~50%가 종합으로 학교를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사고를 보내시는 분들, 뭐 하나고나 상산고나 민사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학교 성적 안 나온다고 크게 고민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학교 내신을 커버해 줄 수 있는 활동들을 학교에서 만들어주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요즘 이제 문재인 정부 때 바뀌는 건데, 공정 하면서 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자기가 졸업한 학교를 블라인드 처리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자사고를 나왔는지 일반고를 나왔는지 아무도 몰라요. 근데 입학사정관들은 알까요, 모를까요? 압니다. 어떻게 아냐면요, 지금 제가 옆에 써놨는데요, 현재 이게 바뀐 교육과정이긴 한데, 기존에도 일단 기본적으로 누구나 들어야 되는 기본 과목이 있었고, 2학년 올라가면 선택 과목이 있었는데,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과 융합 선택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 전에 융합 선택은요, 특목고하고 자사고에서만 개설이 가능했습니다. 영동고 같은 학교들은 선택하고 싶어도 여기까지밖에 선택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어떤 과목을 들었는지 성적표를 딱 떼보면, 아, 얘 어디 학교 나왔구나, 요거를 분석을 할 수가 있던 거예요. 근데 그 블라인드 처리해도 의미가 없는 거죠. 근데 이번에 고교학점제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융합 선택 과목이 기존에는 특목 자사고에서만 개설할 수 있었던 건데, 이제부터는 일반고에서도 융합 선택을 깔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고등학교를 선택할 때 첫 번째 가이드는 뭐냐면, 지금 제가 중3 어머님들은 안 모셨거든요. 중1, 중2는 1년 더 있잖아요, 시간이. 올해 개설되는 과목을 좀 보셔야 돼요. 내가 영동고를 좀 눈여겨보고 있다, 그럼 영동고에서 어떤 과목이 개설되는지 보셔야 돼요. 이 학교는 융합선택 과목이 하나도 개설이 안 돼 있네? 그럼 이 학교는 나중에 종합전형 쓸 때 조금 불리해지는 거죠. 또는 나는 진선여고하고 숙명여고 중에 고민하고 있는데, 진선은 융합선택이 다 열려 있어요. 숙명은 영어만 열려 있어요. 그럼 우리 애는 이과 쪽을 가고 싶은데, 그럼 종합전형을 쓸 때 아무래도 수학에서 융합선택이 많이 열려 있는 걸 고르면 좋겠죠. 그걸 하나 확인하셔야 됩니다. 학교 알림이 사이트 들어가셔도 되고, 아니면 어머님들이 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4월쯤에 보통 올라와요. 4월쯤에 우리 학교 교육 과정 해가지고 4월쯤에 한번 관심 있는 학교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어떤 과목이 개설돼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그걸 가지고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블라인드 처리되던 자사고의 이점을 내가 그냥 일반고 가서도 충분히 가져올 수 있다. 그걸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교과 전형 얘기를 잠깐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메가스터디 추정인데, 전국에서 모든 과목이 1학년 1학기부터 3학년 1학기까지 약 50과목 정도가 되거든요. 50과목을 모두 1등급 맞아서 내신 평균이 1.0 나오는 친구가 메가스터디에서 발표한 거는 250명 정도라고 발표하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대교협에 나와 있는 정보니 거의 비슷할 겁니다. 근데 메가스터디는 이게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리겠지만, 내신이 기존에는 1등급이 4%에서 끊겼는데 앞으로는 10%까지가 1등급이거든요. 그럼 저는 단순히 계산해서 2.5배 많아지겠구나 라고 했는데, 어떤 계산인지는 저도 모르겠으나 메가스터디의 예상에 따르면은 올 1등급 맞는 친구들이 약 7,000명 정도가 될 거라고 예상을 하더라고요. 이건 제 예상은 아니고 메가스터디 예상입니다. 그러니까 3학년 1학기까지 50과목을 올 1등급 맞는 아이들이 7,000명.
그럼 50과목 중에 49개 1등급 맞고 하나 2등급 맞으면 몇이냐? 1.02등급 나옵니다. 그럼 그 친구들은 7001번째 아이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과 전형을 쓰실 분들은 어머님들이 지금부터 뭘 준비하셔야 되냐면요, 정말 꼼꼼하게 문제를 애들이 풀 수 있도록 지도하셔야 돼요. 이제 교과 전형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기존에는 우리 성적표에 표준 편차라는 게 제공이 됐습니다. 입시에 조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 표준 편차라는 게 뭐냐면 우리 아이들의 성적 분포를 알려주는 거거든요. 표준 편차가 크다라는 건 그 학교 학생들의 성적이 좀 들쭉날쭉하다는 거예요. 잘하는 친구도 많은데 못하는 친구도 많다. 전형적인 일반고 스타일이죠. 그러니까 자사고나 특목고로 갈수록 표준 편차가 낮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우리 강남 지역에서 내신이 어떻게 나왔냐면요, 단대부고가 제일 유명했거든요. 5년 전까지. 수학이 정말 어려웠어요. 평균이 몇 점 나오냐면 20점 나와요. 100점 만점에 20점. 그 이유가 뭐냐면 평균을 낮게 때려놔야 다 어려우니까 표준 편차가 굉장히 낮아집니다. 애들 점수가 다 20점 언저리에 몰려있는 거예요. 그 상태인데 어떤 애가 70점 맞았다. 그럼 대학에서 판단할 때 평균이 20점이고 표준 편차가 낮은데 얘가 70점이네? 얘는 엄청 잘하는 애구나. 바로 파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라인드 처리가 돼 있다 하더라도 대학교에서 얼마든지 그 아이들의 성적을 마음먹고 찾아내면 전교 몇 등 정도 하겠구나라까지 다 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잘 설명 안 해주는 건데, 고교학점제에서 뭐 학점이 된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어머님들, 이게 중요해요. 앞으로 표준 편차를 안 써준대요. 대학교에 제공을 할 때, 애들 성적표를 제공할 때 표준 편차를 제공을 안 하겠대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될지 물론 저도 예상입니다. 어머님들이 좀 객관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표준 편차가 제공이 안 돼요. 그럼 학교 선생님들 입장에서 굳이 시험을 어렵게 낼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신은 점점 쉬워질 거다. 왜 그러냐면 옛날에 내신이 어려웠던 이유가 표준 편차도 있지만 4%하고 7%를 끊어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신도 기본적으로 어렵게 내고 수행평가도 굉장히 단어 하나 가지고 따지고 얘 뭐 0.2점 깎고 이렇게 해서 줄 세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10%만 끊어내면 돼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3등급 이하 맞는 친구들은 수시로 대학을 가야 되지 정시로는 대학이 힘듭니다. 이 내신이 이렇게 5등급제로 바뀐 상태에서 여기까지가 상위 34%거든요. 그러니까 상위 34% 애들이 그 대학교 티켓 놓고 싸우는 전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만큼만 끊어내면 되니까 선생님들 입장에서 굳이 그렇게 내신을 어렵게 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또 하나, 표준 편차는 삭제되는 대신에 뭐는 제공이 되냐면 원점수는 제공이 됩니다. 그러면 아까 전에 메가스터디 추산으로 약 7,000명이 올 1등급 맞는다고 쳤잖아요. 그럼 대학교에서 그 7,000명을 레벨을 조금 나눠야 될 텐데 뭘 가지고 레벨을 나누게 되냐? 결국은 100점 몇 개 맞았니? 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똑같은 올 1등급인데 얘는 90, 90, 90, 90점 맞아서 1등급이고 어떤 애는 100, 100, 100, 100 맞아서 1등급이에요. 그럼 대학교 입장에선 당연히 100점 맞는 친구를 골라낼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저의 예상이지만 아마 내신이 지금보다는 난이도가 조금 쉬워질 거다. 그리고 어머님들이 지금부터 준비시켜야 되는 건 100점을 목표로 준비를 시켜야 된다. 원점수가 제공이 되고 표준 편차가 제공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을 지금부터 고등학교를 시작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중학교는 어차피 절대평가입니다. 대부분 언주중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언주중 예를 들어드리면 언주중은 100점 만점에 수행평가가 40점이고요. 중간고사 35점, 기말고사 35점이에요. 근데 수행평가를 보기 일주일 전에 출제되는 페이지랑 출제되는 문제 예시 문항까지 다 알려줍니다. 정말 아이들이 조금만 신경 쓰면 깎이지 않고 40점 만점을 다 받을 수 있는 시험이에요. 그러면 중간고사, 기말고사에서 50점만 딱 맞아주면 90점 넘어서 A가 나온다라는 거죠. 그럼 200점 만점에서 몇 점 맞아야 60점 만점에 50점이 나오냐? 186점만 맞으시면 되세요. 168점, 죄송합니다. 168점이요. 그럼 168점 나누기 하시면 84점입니다. 그러니까 84점 정도만 맞으면 아이 혼내지 않으셔도 돼요. 중간고사 84점 맞았는데 괜찮아. 기말로 84, 잘했어. A 나오는 거예요. 근데 중간고사 100점 맞았다? 그럼 기말고사 68점 맞아도 A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중학교 내신을 너무 신경 쓰실 필요 없다. 대신 A는 넘겨야 된다. 왜냐하면 어머님들이 나중에 중3 가서 자사고를 지원할 수도 있고 특목고를 지원할 수 있는데 한두 과목이 B가 섞여 있으면 사실상 지원이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1학년, 2학년 때부터 내신 관리를 조금 해두시는데 너무 100점에 목을 매달지 마시고 A만 넘을 정도면 오케이, 그 정도로 해놓고 고등학교 내신을 지금부터 시작하셔야 된다. 특히 고등학교 1학년 때 같은 경우는 지금하고 크게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지금하고 크게 달라지는 게 없기 때문에 어머님들이 오늘 집에 가셔서 아이들하고 얘기하셔야 되는 건 너 고등학교 어디 갈래? 이거부터 설정을 하셔야 돼요. 고등학교를 정해야 그 학교에 맞는 학원들이 보입니다. 사실 수학 같은 경우는 크게 다르지 않아요. 진선여고를 제외하고는 이 동네는 수학이 비슷합니다. 특별히 어렵지도 않고 너무 쉽지도 않고 적당한 문제에 적당한 난이도가 출제되는데 진선여고 같은 경우만 아직까지도 굉장히 난이도가 어렵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특이한 학교를 제외하고는 거의 다 난이도가 비슷하게 어렵기 때문에 수학은 지금처럼 준비하시면 되되 국어와 영어 같은 경우는 그 유명한 학원들이 있습니다. 숙명여고 영어는 어디 학원, 영독학원 무슨 반, 무슨 어디 학교 국어는 어느 학교 무슨 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어머니들이 조금씩은 알아보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 고등학교가 정해지면 전략이 세워진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슬라이드 내용 조금만 더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제 고교 학점제로 바뀐다고 하는데 이제 고교 학점제는 기본적으로 학생들이 자기 과목을 선택을 하는 겁니다. 나 이런 과목 듣고 싶어요, 이런 과목 듣고 싶어요 선택을 하는 거고 학교에 개설이 안 돼 있을 경우 다른 학교 과목도 신청을 할 수가 있고요. 거점 학교들 과목을 또는 인터넷으로도 충분히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어머님들이 아셔야 되는 게 내신이 조금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여기까지는 상대평가였고요. 진로 선택부터는 절대평가였거든요. 근데 여기까지도 상대평가로 전부 다 바뀌어버립니다. 그럼 어머님들이 첫 번째 선택할 때 가이드를 드리면 과목 고를 때 어떤 과목을 골라야 될까요? 우리 아이가 좋아하는 과목을 골라야 될까요? 수강자가 많은 과목을 들으셔야 돼요. 상대평가의 핵심은 우리 아이 적성이 아니에요. 내가 우리 아이가 경제를 너무 듣고 싶어요. 근데 경제 몇 명 신청했냐? 12명 신청했어요. 그럼 1등 한 명만 1등급이고 나머지 2, 3, 4, 5등급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저기 사회문화 봤더니 사회문화는 신청자가 120명이에요. 그럼 거기 1등급이 12명 나오잖아요. 적성에 조금 안 맞아도 수강자가 많은 걸 신청하셔야 돼요. 정말로 순수하게 접근하시면 나중에 대학 갈 때 많이 힘드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의 진로도 고려하시되 총 수강 인원을 확인하시고 수강 인원이 많은 과목을 선택하는 게 좋다. 첫 번째 바뀐 건 진로 선택까지 전부 다 상대평가다. 그런데 여기 사회하고 과학에서 융합 선택 과목이 있어요. 사회과학. 여기만 절대평가입니다. 사회하고 과학의 융합 선택만 절대평가고 나머지는 전부 다 상대평가로 진행이 됩니다. 그 상대평가로 계산하는 방법이 아까 말씀드린 이렇게 5등급제라고 하는데 일부 언론에서는 내신이 완화됐다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기존에는 9등급제였는데 5등급제로 완화됐다. 근데 저는 아무리 봐도 이게 완화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더 경쟁은 치열해졌다. 우리 아이들이 대학 가는 건 갈수록 힘들다. 너무 쉽게 말하면 공부 잘하면 되긴 하지만 그 공부 잘하는 거 이상으로 전략을 잘 세우셔야 된다. 우리 아이가 1학년 1학기 딱 내신 보러 갔는데 하나가 3등급이 떴어요. 그럼 얘는 교과는 글렀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교과는 안 되고 종합을 노려야겠구나. 그럼 그때부터 특히 남학생, 아드님들 두신 분들은 뭘 하셔야 되냐? 학교 프린트를 꼼꼼하게 보셔야 돼요. 우리 아이들은 전혀 갖다 주지 않습니다. 가방 어디에 있어요? 거기 보시면 학교에 프로그램 써 있습니다. 뭐 무슨 활동한다, 무슨 활동한다. 근데 아이들은 말을 하지 않아요. 알아서 챙겨 먹지 못합니다. 언제까지요? 고3까지요. 어머님들의 역할이 커요. 그래서 딸을 낳아야 됩니다. 딸들은 야무져요. 알아서 잘 챙겨옵니다. 저는 다행히 딸만 둘이라 다행인데 아들들은 어머님들이 고3까지 조금 신경 써주셔야 돼요. 너 가정통신문 안 왔니? 뭐 안 하니? 다른 애들은 뭐 한다던데? 그래서 결국은 조금 좀 보채셔야 돼요. 그럼 여기서 하나, 그렇게 말했을 때 우리 주헌이처럼 여기 있어요라고 갖다 주는 착한 아들이 없어요. 어머님 대부분 몰라 내가 알아서 해 라고 방문 닫고 들어갑니다. 그때 어머니 밤에 잘 때 몰래 들어가셔서 가방을 뒤져보셔야 돼요. 가정통신문 보내시고 이알림이도 들어가 보시고 학교 홈페이지도 들어가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 일단 1학기 딱 입학을 했는데 내신이 어머님 생각보다 안 나왔을 때 그럼 빨리 뭘로 돌려야 되니까? 종합으로 돌려야 되니까. 근데 어머니 또 판단하셔야 돼요. 근데 내가 내 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얘는 대학 갈 애가 아니야. 그럼 마지막 우리에게 로또가 남아있어요. 그게 뭐냐면 논술입니다.
논술은 어머님들의 경제력하고 비례합니다. 돈을 쓴 만큼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어머님들이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내신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1학년 1학기 내신을 딱 보고 나면 그때부터 상담이 가능해요. 지금 제가 왜 이 말했다 저 말했다 이렇게 말하냐? 모르니까.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봤는데 올 100점이야. 그럼 얘는 교과도 써도 되고 종합도 써도 되고 아주 날라리 하는 해피한 아이죠. 근데 아이가 봤는데 한 과목만 2등급이고 올 1등급이야. 그럼 그 다음부터 1등급만 잘 유지해주면 1.0이더라도 교과를 써볼 수는 있는 거예요. 근데 얘가 봤는데 1도 있지만 2, 3, 뭐 기술과정 5등급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얘는 빨리 종합으로 돌리셔야 돼요. 그럼 종합으로 돌릴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머님들이 학교 프로그램을 체크해 놓으셨다가 적극적으로 신청을 해주셔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 그럼 빨리 대치동 가셔서 논술학원 등록하시면 돼요. 그럼 논술학원 비교할 때, 상담할 때 뭐 보면 되냐면, 논술학원 상담실장님들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저도 거기 앉아있어요. 저도 수강 신청할 정도로 굉장히 말빨이 참 좋으세요. 그러니까 다른 거 다 걷어내시고 뭐만 보시면 되냐? 입시 결과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논술학원에서 몇 명 논술로 몇 명 보냈어요? 그거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머님들은 적어 놓으셨다가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내신을 보고 좀 빠르게 움직이셔야 된다. 그러니까 2027년 6년 5월 달쯤 6월 달쯤에 바쁘게 움직이셔야 됩니다. 내신이 나오고 나면. 입시 정책에서 이제 수능도 바뀌었습니다. 수능이 바뀌었는데요. 이제 국어하고 영어는 비슷하게 가는데 수학은 조금 축소됐어요. 그전까지 어머님들이 알고 계시던 게 고등학교 2학년 1학기 때 배우는 게 수학 1, 고등학교 2학년 2학기 때 배우는 게 수학 2입니다. 그리고 선택 과목 중에 미적분하고 확률과 통계하고 기하라는 거, 이렇게 총 3개의 과목을 선택하셔서 셋 중에 하나 수능을 보시는 거예요. 이게 22문제고 여기가 8문제, 이렇게 시험을 봤었는데 이게 어떻게 바뀌냐면요, 수원, 수투가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수학 1이 대수로 바뀌었고요, 수학 2가 미적분 1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선택 과목이 없어지고 무조건 확률과 통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어머니도 말씀드리는 건 수능에 있어서만큼은 문과와 이과가 없어졌다라는 사실. 전국의 55만 수험생이 똑같은 시험지로 시험을 보게 됩니다. 국어, 영어, 수학 똑같고요. 사회하고 과학 같은 경우도 전부 다 봅니다. 사회 20문제, 과학 20문제. 옛날처럼 물리, 화학 선택하는 거 아니에요. 사회문화, 한국지리 선택하는 거 아니고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는 통합사회하고 통합과학으로 20문제씩 보게 됩니다. 그럼 통합사회랑 통합과학이 어떤 건지 궁금하신 분들은 네이버에 쳐보시면 돼요. 고등학교 2학년 3월 모의고사. 고등학교 2학년에 딱 올라가면 3월 달에 모의고사 보거든요. 그거 시험 범위가 고등학교 1학년 전범입니다. 그거 사회하고 그거 과학이 통합사회, 통합과학입니다. 물론 그 난이도보다는 조금 올라갈 테지만 그 정도 난이도에서 낸다고 공언을 했고, 현대 중3 애들이 첫 번째 마루타로 보면은 결과가 나올 거예요. 6월 모의고사 볼 거고 9월 모의고사 봐서 난이도는 결정될 테니까 지금부터 미리 준비하실 필요는 없다. 근데 어머님들이 질문하실 게 그럼 옛날처럼 물화생지 안 해도 되는 건가요? 그건 아니에요, 어머님들. 자, 대학 가는 게 정시보다 뭐가 훨씬 높다? 수시가 높다. 흔히 말하는 좋은 대학교일수록 학생부 종합 전형의 비율이 높아요. 그럼 학생부 종합을 보겠다는 건 뭐냐면 얘가 고등학교 때 어떤 과목 들었는지를 보겠다는 거예요. 그럼 어머니 극단적으로 생각하면 어떤 애가 우리 학교 의대에 지원했어요. 근데 얘 딱 생기부를 떠봤더니 내신이 올 1등급이야. 근데 얘가 신청한 걸 보니까 물리도 안 들었어. 화학도 안 들었어. 심지어 생명도 안 듣고 사회하고 역사 이런 것만 들어가지고 암기 과목으로 딱 채워가지고 아까 50과목 채워서 다 1등급이에요. 그럼 학종에 붙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수능에서 물화생지가 빠졌다고 그럼 내신에서도 물화생지 안 보면 되겠네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어머님들이 진로를 딱 정하셔서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는 공통 과목을 듣지만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는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아이가 정말 어느 대학교에 가고 싶은지 무슨 과를 전공하고 싶은지를 충분하게 상의하셔서 거기에 어울리는 과목을 골라주셔야 돼요. 고를 때 진로 선택하고 일반 선택 골고루 골라주시고 우리 애가 조금 목표가 높다 하시는 분들은 융합 선택 같은 거 몇 개 섞어주시면 입학사정관들이 그 생기부를 볼 때 얘가 일반고를 나오는지 자사고를 나오는지 구분이 안 됩니다. 이제 얼마든지 일반고에서도
자사고 커리큘럼 만들 수 있다. 옛날처럼 기를 쓰고 하나고 상상고 보내실 필요 없다. 상상고등학교가 제가 전라북도 전주 출신입니다. 제가 상상고 1기 그때 친구인데 제가 자사고로 바뀌고 나서 상상고는 별명이 있어요. 4학년까지 보내야 된다고. 정말 전국에서 내노란 수재들이 가는데요. 그 상상고 200명 졸업하면 한 번에 대학 가는 친구들이 100명이 안 돼요. 그럼 나머지 100명이 다 어디가 있냐? 시대인재 와 있어요. 그럽니다. 물론 걔네가 목표가 높은 것도 있지만 그 옛날처럼 그 정도 돈 내고 비용 내서 갈 만큼 메리트가 그 정도는 없어진다. 옛날에는 커리큘럼 딱 보는 순간 생기부 띄면 얘 상산고네 바로 알아요. 과목 이름을 보면은. 근데 이제 얼마든지 일반고에서도 가능하니까 물론 상상고나 하나고만큼의 그 퀄리티는 아니겠지만 너무 그렇게까지 목매다실 필요는 없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뭐 직업탐구나 이런 거는 넘어가도록 하고요. 수학 얘기만 잠깐 해보면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옛날에 이제 미적분이라고 한 게 이제 미적분 2로 바뀌었거든요. 그럼 미적분 2가 수능에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옵니다. 그럼 우리 아이는 수학 잘 못하니까 확률과 통계 고르면 좋겠구나. 이게 함정이라고요. 수능에서는 대수, 미적, 확통을 보니까 당연히 선택 과목 하실 때 확통도 고르셔야죠. 근데 우리 아이가 공대를 가고 싶어요. 이공계열로 진학하고 싶어요. 그럼 무조건 미적분하고 기하 중에서는 하나 정도는 선택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수학에서 최저 학점만 딱 맞춰놓고 다른 걸로 학점 맞춰놓으면 학종 들어가기가 점점 힘들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계속 드리는 말, 우리 아이 진로를 정해서 그 진로에 맞춰서 선택 과목을 하셔야지 수능 하나만 바라보고 고르시면 큰일 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수시가 강화되면서요. 아까 이 얘기 잠깐 다시 돌아갈게요. 7,000명이 올 1등급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대학교에서 얘네들 레벨을 나눠야 되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원점수로 제일 먼저 한다 그랬죠. 두 번째가 뭐냐면 최저 학력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얘가 내신은 올 1등급이에요. 근데 제가 항상 아이들에게 비유로 하는 말인데 저기 전라남도 해남 땅끝마을 전교생 5명짜리 애들 중에서 올 1등급 맞은 애랑 휴문고에서 올 1등급 맞은 애는 다를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걸러내는 장치가 최저 학력 기준인데 고려대 의대, 카톨릭대 의대 이 두 개를 빼고는요. 수능에 총 4가지 영역 중에서 3개밖에 안 봅니다. 고려대 의대하고 카톨릭대 의대만 4과목을 다 반영하고요. 고려대 의대, 카톨릭대 의대를 제외한 나머지 학교들은 4개 중에 몇 개밖에 안 보냐면은 3개밖에 안 봐요. 3개 영역에서 뭐 등급 합 8. 그럼 2등급 하나랑 3등급 2개 맞춰야 우리 학교 합격할 수 있다 그 얘기거든요. 돌려 말하면 우리 애가 영어를 너무 못해요. 시켜도 너무 안 돼. 단어 먹으면 경기 일으켜. 그럼 걔는 내신만 시키시라는 거예요. 어차피 수능에서 영어 안 들어갈 테니까. 국어, 수학, 탐구 쓰면 되잖아요. 수학을 도저히 안 돼요. 과외도 붙이고 학원도 붙이고 유명한 인강도 시키고 했는데도 수학이 맨날 5등급, 4등급이야. 그럼 과감하게 수능에서 버리셔도 된다는 거예요. 국어, 영어, 탐구 가지고 충분히 요거 맞출 자신이 있으시면 굳이 고등학교 3학년 때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다는 거예요. 돌려 말하면 어머니도 오 하시는데 고1, 고2 때 학생부 준비를 잘 지켜놓으시면 고3이 편하다는 거예요. 전략적으로 움직이니까. 근데 뭐가 힘드냐? 고1, 고2 때 그냥 가다가 고3이니까 수능도 봐야겠네. 그럼 나는 정시밖에 없어. 그럼 걔는 국어, 수학, 영어, 탐구를 다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준비가 안 된 친구들은 부담이 더 심해질 수밖에 없다. 준비를 어머님들이 많이 해놓으신 만큼 다시 말씀드립니다. 애들은 준비 못해요. 어머님들하고 선생님하고 아이하고 2인 삼각 게임입니다. 같이 움직이셔야 돼요. 준비를 한 만큼 고등학교 3학년이 조금 편해진다. 이걸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입시 정책은 이 정도로 제가 설명드리면 어머님도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은 잡히셨을 것 같아서 이제 수학 얘기 좀 해볼게요. 수학 얘기. 근데 수학. 네, 이건 제가 해마다 할 때마다 항상 말씀드리는 건데 선행은 필수냐? 이제 어머님들이 처음 저랑 상담 오실 때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거. 원장님 꼭 선행을 해야 되나요? 저희 애는 현행만 잘 따라가도 좋겠어요 라고 말씀을 해요. 이제 그러면 저는 요걸 딱 보여드려요. 이게 이제 왼쪽이 중학교 1학년 1학기 수학 목차고요. 오른쪽이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수학 목차인데요. 얼핏 보면은 양이 어때 보이세요, 어머님들? 얼핏 보면 비슷해 보이죠. 비슷해 보이죠. 이제 이런 걸 전문 용어로 착시라고 합니다. 이게 대단원이 총 4개고요.
그 대단원 안에 중단원이 들어있는데 이 중단원의 양이 상당히 얇아요. 그리고 소인수분해랑 최대공역 최소공배수가 이어져 있고요. 정수와 유리수랑 계산이 이어져 있고요. 요거 4개가 하나로 이어져 있고요. 요거 2개가 이어져 있기 때문에 겉으로 볼 때는 단원수가 많아 보이지만 실제 공부할 때 학습량은 4단원밖에 안 돼요. 근데 고등수학은요, 요게 1단원 다항식이고요. 이게 2단원 방정식과 부등식이고요. 이게 경우의 수, 이게 행렬. 여기도 대단원만 놓고 보면 총 4개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얘하고 얘가 달라요. 얘하고 얘가 달라요. 얘네도 다르고 얘도 다르고 얘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그러니까 하나하나의 중단원이 중학교로 치면 대단원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럼 무슨 말이냐? 중학교 때 한 학기에 4단원 공부하던 친구들이 고등학교 오게 되면 저는 지금 13개로 쪼개놨는데 수학의 정석이라는 책 한번 서점 가서 보시면 19단원으로 쪼개놔요. 그러니까 4단원 공부하던 친구들이 한 학기에 19단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공부 양이. 아이들이 저한테 제일 많이 선행 시작할 때 물어보는 게 고등학교 수학 어려워요? 라고 물어보는데 어려운 건 둘째고 저는 항상 뭐라 그러냐? 양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중학교처럼 여러 번 반복시킬 수가 없어요. 저희 학원 제가 항상 프로그램 1순환, 2순환, 3순환 말씀드려서 반복이 중요합니다 라고 하는데 중학교 거 하나 끝내는데 2달이면 충분합니다. 2달이면 다 충분해요. 2달이면 한 학기 누구나 끝낼 수 있어요. 계속 반복시키는 거예요. 우리 한 학기가 6달이니까 한 학기에 총 문제집을 3권을 풀릴 수 있는 거예요. 중간에 내신 대비 있죠? 오늘도 좀 중학교 2학년들 문제 풀었는데 하루에 한 단원 지금 학원 와서 100문제씩 풀고 집에 갑니다. 우리 지후도 100문제 풀고 방금 갔어요. 100문제를 충분 풀고 가거든요. 근데 고등학교는 그게 안 돼요. 2시간에 100문제 못 풉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너무 제가 이제 사교육업자 입장에서 또 약파네 그럴 수도 있지만 현실이에요. 양이 너무 많기 때문에 준비를 미리 해놓으면 당연히 유리한 거고 준비를 안 해놓으면 그만큼 힘들어지는 거고. 그래서 저는 항상 선행은 어쩔 수 없이 필수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럼 이제 어머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저희 애는요, 항상 이 말, 저희 애는요 못 따라갈까봐 그래요. 근데 어머님들 아이들 다 키워보셨겠지만 적응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 게 버텨라 그래요. 우리 학원에 선생님이 저까지 4명 있는데 제가 제일 빡세요. 그리고 저하고 하면 퇴원율이 높아요, 저는. 애들이 특히 초등학생 내려갈수록 맨날 그래요. 다른 선생님 바꿔달라고. 일단 저는 숙제가 기본 6장이고요. 좀 빡셉니다. 욕도 조금 잘해요. 소리도 잘 질러요. 초등학교 5학년짜리가 말을 너무 안 들어서 너 앞으로 원장님하고 수업할 거야 그랬더니 30분은 울더라고요. 너 나랑 수업 안 해봤잖아. 내가 무서운지 어떻게 알아? 안 봐도 알아요. 그러면서 우는 거야. 버티셔야 돼요. 왜냐면 다른 학원 가면 이거 10단원 줄여주는 학원이 있을까요? 6단원으로 줄여주는 학원이 있을까요? 없어요. 결국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그걸 좀 길러주고 싶어요. 그래서 힘듭니다. 당연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시작하고 남들 한 번 볼 때 한 번이라도 더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 게 중학교 1학년 1학기, 2학년 1학기, 3학년 1학기가 마무리되었다면 그 친구는 고등수학을 할 준비는 된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저희 애는 2학년 2학기를 안 했는데요 원장님. 괜찮습니다. 제가 괜찮다는데 전문가잖아요 나름. 2학년 2학기, 3학년 2학기 조금 안 돼 있어도 나중에 문제 풀 때 한두 개가 있어요. 100문제 중에 2학년 2학기 거 포함되는 게 한두 문제가 나와요. 근데 요즘 어머님들이 너무 똑똑해져가지고 그 티처스인가요? 뭐 거기서 정승재 선생님이 중학교 2학년 2학기 도형이 중요하다는데 네가 정승재보다 유명하니. 근데 그분은 수능 강사시잖아요. 나는 고1 내신도 봐야 되는데 그분은 중학생 안 가르치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난 그런 말 할 때마다 너무 화가 나요. 거기 나온 애다 고딩들 나오는 거고 1:1 원포인트 클리닉 이런 건데 저는 그렇게 저도 하고 싶어요. 그렇게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선행은 조금 빨리 들어가는 게 좋다. 근데 여기서 빨리가 중요해요. 빨리가 도대체 어느 정도를 말하는 거냐? 아이들마다 차이는 있는데요. 저는 마지노선 개념을 잡아놓습니다. 마지노선이 남학생들 같은 경우 중학교 2학년 여름방학이에요. 중학교 2학년 여름방학 전에는 들어가시면 좋아요.
근데 너무 빨리 들어가도 안 좋은 게 일단 아이들이 수학적 머리를 떠나서 국어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말귀를 못 알아먹어요. 저희 학원 6학년들 중에도 지금 공통수학 1, 2 끝내고 저랑 이번에 대수 들어가는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가 상당히 힘들어서 처음에. 왜 힘들어했냐? 문제는 곧잘 푸는데 내가 옆에서 읽어줘야 돼요. 이거 나머지 정리잖아. 그러고 풀어요. 이거 인수분해 하면 되잖아. 이러고 풀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문제를 읽고 인수분해인지 나머지 정리인지를 파악을 못하는 거예요. 수학을 못하는 게 아니고 국어가 안 돼서. 요즘 유행하는 말로 하면은 문해력이죠. 그러니까 문해력이 조금 올라가야 되는데 제가 중학생을 이 학원 오픈하고 처음 가르쳐 봤거든요. 항상 저는 고등학교 애들만 가르치다가 2020년에 이 학원 오픈하면서 초등학생 중딩을 처음 만났어요. 새로운 생명체더라고요. 걔네들을 관찰해 본 결과 남자애들은 중학교 2학년 여름방학쯤 돼야 머리가 돌아옵니다. 그때쯤 돼야 문해력이 올라가요. 좀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전에 한 선행은 의미 없다고 보셔도 될 정도로 기억 못 하더라고요. 여학생은 빨라요. 중학교 1학년쯤이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중학교 1학년쯤이면. 여자애들이 빠릅니다. 그 빠른 이유가 뭐냐면 요것 때문에 그래요. 문해력. 여학생들이 확실히 언어적인 능력이 더 좋기 때문에 여학생들은 보통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시작하셔도 충분히 가능하다. 근데 남학생들은 중2 여름방학 전에 시작하실 거면 조금 더 시간을 많이 투자하셔야 된다. 저도 실제로 할 때 고등학교 거 보통 2달 반, 횟수로는 18회에서 20회에 끝내려고 노력하는데 초등학생은 제가 30회, 32회까지 끌고 갑니다. 그 이유가 옆에서 하나하나 말로 풀어주거든요. 고등학생 설명할 땐 너무 좋아요. 중간에 썰도 풀어가면서 이렇게 막 수업을 합니다. 그럼 애들이 2시간 동안 집중을 딱 해요. 초등학생들 30분만 지나면 딱 손 들고 한마디 합니다. 물 먹고 오면 안 돼요. 딱 한마디예요. 그럼 가라! 그럼 이게 언제까지 이어지냐? 지금 중학교 1학년까지 그래요. 주원이가 안 그럴 것 같죠, 어머님? 주원이도 그럽니다. 30분 물 먹고 오면 뭐하냐? 손 들고 화장실 한 번만 갔다 올게요. 이게 남자애들이에요. 여자애들은 절대로 안 그래요. 저희 딸이 5살이거든요. 유치원에서 오줌을 안 쌉니다. 꼭 참아요. 꼭 참고 집에 올 때까지 버텼다가 팬티에 싼 적도 있어요. 여자애들은 독하더라고요. 남자애들은 안 그래요. 못 참습니다. 집중력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학생, 이게 일반적인 건 아니세요.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우리 애는 남자애 치고는 조금 이해력이 빠르다? 먼저 시작하시면 되고요. 우리 애는 여자애인데 조금 말이 느리다? 천천히 시작하시면 돼요. 대신 마지노선. 중학교 2학년 여름방학 때는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이만큼을 배워야 되거든요. 이만큼을. 그러니까 어머님들 하나하나 단원을 보지 마시고 큰 그림만 봐보세요. 이게 고등학교 1학년 1학기예요. 이게 고등학교 1학년 2학기고요. 고등학교 2학년 1학기고요. 여기 이거 괄호 색택하면은 여기까지가. 사이즈만 보세요, 어머님들. 양이 늘어나는 것 같으세요? 줄어드는 것 같으세요? 네, 줄어들어요. 선행할 때 가장 힘든 게 뭐냐면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공통수학원이에요. 애들이 이거 하고 질려요. 못하겠다고. 근데 항상 하는 말, 그 고비만 넘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양이 조금씩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수학이 이래요. 그래서 학원 선생님들이 이걸 뭐라 부르냐? 걸음망이라고 불러요. 책. 공부할 의지가 있는 애 없는 애 걸러내는 게 바로 공통수학원이에요. 의지가 없는 친구들은 못 버텨요. 왜? 끝난 줄 알았는데 또 다음 단원, 또 다음 단원, 또 다음 단원. 대부분 대치동 정석으로 수업 많이 하거든요. 아까 제가 드린 말씀 19단원이에요. 19단원 한 책을 푸는 게 쉽지 않습니다. 남자애들 특히.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공통수학원이 양이 많다는 게 특징이다. 어려운 건 둘째고 양이 많다. 그걸 충분히 알고 덤벼들면 돼요. 모르고 덤벼드니까 힘들다 하는데 어머님들이 먼저 말씀해 주셔야 돼요. 거기가 양이 제일 많아. 그것만 넘어가면 훨씬 줄어. 그러니까 저희 학원 진도가 제일 빠른 친구가 지금 중학교 1학년인데 미적분합니다, 걔는. 그래서 올해 수능도 거의 풀어요. 그런 친구가 있어요. 또 부러우시죠, 이런 말 들으면. 근데 그 엄마한테 물어보세요. 그럼 키워보세요. 똑같은 말 하세요. 부러워하실 거 전혀 없어요. 그 친구가 고3 때 푸냐 못 푸냐 그게 중요한 거지 지금 푸는 건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왜 고등학교는 뒤로 갈수록 쉬워져요? 양이 줄어드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머님들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건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공통수학원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공통수학원만 잡고 있으면 굳이 그 뒤로 진도 안 나가셔도 된다라고 저는 극단적으로까지 말씀드려요.
어머님들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건 중학교 2학년 여름방학 때는 무조건 시작을 하자. 그리고 그 뒤에까지 진도 나갈 필요는 없다. 하지만 그걸 계속 반복해야 된다. 제가 해보니까 별로 몸매는 안 그렇지만 공부는 운동하고 똑같더라고요. 운동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반복인데요. 내가 오늘 5번 하고 내일 5번 하고 모레 5번 하면 근육 안 생겨요. 오늘 5번 했으면 그 다음은 6번 하셔야 돼요. 그 다음은 7번 하셔야 되고, 수학으로 말하면 뭐냐면 난이도를 점점 올리셔야 돼요. 애들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제가 제일 처음 할 때 RPM 풀리거든요. 그 다음 센 풀려요. 그 다음에 일품 풀리고 고쟁이 풀리고 난이도를 점점 올리는데 자꾸 애들이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요. 그럼 어머님 바로 전화 오세요. 저희 애가 잘 못 따라가서요. 난이도를 좀 낮춰주시면 안 될까요? 아, 그럼 어머니 좀 비슷한 난이도 한 번 더 할게요. 그럼 RPM 끝난 다음 또 RPM 난이도, RPM 난이도, RPM 난이도. 근데 수학은요, 어려운 문제를 안 풀어보면 절대로 어려운 문제를 못 풀어요. 중간 난이도 200문제, 1000문제 푼다고 해서 어려운 문제 못 풀어요. 어려운 문제 한 문제라도 풀어보고 두 문제라도 풀어보고 계속 풀어볼 때 내가 도전을 하게 되는 거지, 점점 난이도를 올려야 됩니다. 그럼 난이도도 올리면서 진도도 나가고 싶다? 욕심이시죠. 그러니까 제가 가이드라인 드리는 거예요. 중학교 3학년 11월 달에 졸업고사를 보면 그때부터 예비고1이거든요. 진도는 그때 나가셔도 돼요. 11월, 12월, 1월, 2월 넉 달 동안 시간 굉장히 많습니다. 학교에서도 거의 자습밖에 안 시켜요. 그때 학원 숙제 계속 하시면 되고, 학원 대치동 단과도 다니시고 겨울방학 특강도 다니시고 윈터도 보내시고 하시면 충분히 진도 맞춰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학교 3학년 될 때까지는 공통수학 원만 계속 반복하셔도 돼요. 제가 예를 들어서 하나 좀 보여드리려고, 만약 저한테 이런 아이가 상담을 왔다고 치고 가정하고 상담을 드리는 거예요. 현재 중학교 1학년 남자애입니다. 겨울방학 앞두고 왔어요. 중학교 3학년까지 전부 다 끝냈대요. 그럼 얘 제 커리큘럼 한번 짜볼게요. 12월부터 내년 2월 달까지 공통수학 1을 합니다. 이때 제가 추천해드리는 교재는 개념원리라는 책이 있어요. 정석보다는 설명이 조금 말랑말랑합니다. 이게 13단원짜리 책이에요. 이 책으로 처음에 진도를 나가요. 한 권만 나갑니다. 12월 16일에 개강해서 1월 중순쯤 되면은 절반 정도 끝날 거예요. 그때 RPM이라는 책을 다시 사오라고 합니다. 그럼 개념원리는 7단원부터 진도 나가면서 RPM은 다시 1단원부터 복습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2월 28일까지 해서 책 2권을 마무리를 짓는 거예요. 그럼 얘가 3월달 되면 중학교 2학년 올라가잖아요. 3월달부터 6월달까지는 2학년 1학기 내신 대비 같이 하셔야 됩니다. 2학년 1 내신 대비 하면서 공통수학 1 셋만 푸는 거예요. 개념은 다 끝냈기 때문에 3, 4, 5, 6 넉 달 잡고 책 한 권 끝내는 거예요. 그럼 벌써 얘는 이번에 처음 시작해서 내년 여름방학 전까지 책 3권 끝내고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7월, 8월 여름방학 기간 동안에 선택사항, 공통수학 2를 나가도 되고 안 나가도 되고, 대신 공통수학 1은 1품 정도는 풀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9월부터 또 12월까지 2학기가 시작되네요. 그럼 2학년 2학기 내신 대비하면서 공통수학원 고쟁이까지 푸는 거예요. 이러고 어디 가냐? 깁생 레벨 테스트 보러 가시면 돼요. 이러고 가시면 돼요. 이러면 딱 3학년 올라가는 겁니다. 그럼 3학년 겨울방학 때 그래도 공통수학원은 4번, 5번 했으니까 이제 좀 진도 나가도 되겠지? 나가셔도 되고 안 나가셔도 되고. 공통수학원이 그만큼 중요하다. 왜 중요할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내신에서 뭐가 중요하다? 1학년 1학기 내신이 중요하다. 1학년 1학기 내신 보고 얘를 학종으로 쓸 건지 교과로 쓸 건지 정시로 돌려야 되는지를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1학년 1학기 내신을 미리 맞춰주는 거예요. 언제부터? 1학년 기말고사부터. 그럼 누가 물어봐. 야, 넌 중간고사 준비 언제부터 했어? 난 2년 전 겨울부터 준비했어.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그 정도 맞춰놓으면 10% 안에 충분히 들어갈 수 있다. 충분히 가능하다. 그래서 여기서 써놨지만은 결국 승부수는 공통수학 1이다. 진도를 많이 나갈 필요 없다. 미적분까지 다 미리 끝낼 필요 전혀 없다. 어머님들이 들었던 말들, 이과 가려면 미적분까지는 끝내놓고 가야 되는데 아니에요. 그럼 걔네들 물어봐요. 나중에 대학 어디 갔는지. 다 재수하고 있다니까요. 똑같아요. 승부는 공통수학 1입니다. 내신 챙기셔야 돼요. 수능은 고등학교 3학년 때 그때 정승재 선생님 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고2까지는 저랑 하자고요. 고3 때 티처스 가시고 고2 때까지는 내신 하는 거예요. 학원에서. 그러고 중학교 심화를 너무 집착하지 마셔라.
중학교 심화 A급 수학, 최고 수준 수학, 최상위 수학, 블랙 레벨 굳이 그렇게까지 갈 필요 없습니다. 언주중학교 난이도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청담중 난이도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일품 정도 풀면은 충분히 100점 맞을 수 있는 난이도인데 언주중은 항상 문제가 뭐냐면 26문제라고 말씀드렸죠. 26문제가 어머님 볼 때는 별거 아니네 라고 싶을 수 있지만 다른 학교 24문제 나옵니다. 다른 학교보다 2문제가 많아요. 시간은 똑같아요. 올 객관식이에요. 남자애들 마킹하다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럼 한 문제 삐끗 나가는 거예요. 엄마한테는 자랑해요. 나 100점 맞았다? 성적표 92점. 너 뒤질래?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머님들 일품 정도까지만 하시면 굳이 그 이상 가실 필요 없다. 어머님들 생각하는 것보다 일품도 많이 어렵습니다. 일품을 완벽하게 자기 걸로 만드는 게 중요하고요. 계속 드리는 말씀, 언제 시작하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애는 초등학교 때 시작했어요. 6학년 때 중요하지 않아요. 마지노선만 알고 계세요. 중학교 2학년 남학생들은 여름방학 전까지는 시작하면 좋다. 그럼 우리 애는 늦었나요? 늦지 않아요. 이건 마지노선 정도로 말씀드린 거지 누구나 노력으로 커버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번 겨울방학 때 해야 될 일은 뭐냐? 상위권 친구들, 이제 언주 중에서 수학 A 나오고 선행도 어느 정도 하고 있고 이런 친구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요, 요거예요. 아까 제가 첫 번째 말씀드린 거, 그 할아버지 유방암 사건 기억하세요? 요거 들고 가가지고 우리 애가 수학을 못하는데 너 왜 이렇게 안 하니? 라고 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상위권 커리큘럼, 상위권 친구들은 문제를 푼다라는 생각을 버려야 돼요. 이걸 내가 푼다가 아니라 누군가에게 설명한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럼 이제 좀 수학을 잘 못하는 친구들도, 어머님들도 조금 맞는 말 같은데 야, 너 풀지 말고 설명해봐. 아니요. 이거는 뭐냐면 양치기가 끝난 친구들이에요. RPM, 센, 기타 등등 문제가 많은 것들로 양치기가 조금 끝나가지고 어느 정도 센스가 자라난 아이들, 그 센스가 자라난 아이들은 이게 돼요.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단원에서 나온 거고 어떤 공식을 이용하는 거고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답이 이거야 까지가 가능합니다. 또 하나, 공부를 잘하다 보니까 어머님들이 욕심이 많으세요. 우리 애 미적분도 해야지, 대수도 해야지, 나가셔도 돼요. 그래도 절대로 뭐는 포기하지 마셔라. 공통수학원은 끝까지 붙잡고 늘어지셔야 돼요. 고쟁이 끝났어요? 서점 가서 비슷한 난이도 또 사오세요. 또 사오시고 또 사오셔서 고등학교 갈 때까지 계속 하셔야 돼요. 마지막, 저희 학원도 고등학생들에게 주는 건데 저희 학원도 고3까지 다 있습니다. 동네에 있다 보니까 어머님들이 좀 의아해 하시는데 나름 있어요. 고3까지 다 있고 재수생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항상 이걸 만들어요. 해마다 강남권 기출문제. 근데 막 저쪽 멀리까지는 못 만들고요. 저희는 영동, 휘문, 경기 남자 학교들, 공학은 중대부고 여자는 진선, 숙명까지 요렇게만 풀어도요, 어머님들 6개 학교거든요. 그럼 1년이면 시험 문제가 거의 120문제씩 쌓이는 거예요. 5년치만 모아도 600문제입니다. 그거 풀리시면 돼요. 상위권이라고 하실 때. 왜냐면 내신 대비를 해야 되니까. 근데 우리 애가 그렇게까지 못하지도 않은데 엄청 잘하진 않아. 한 중위권 정도야. 그러면은 공통수학원하고 현행을 꼭 병행하셔야 돼요. 대부분 선행하실 때 놓치시는 게 뭐냐면 2학년 올라가는 친구들이 고등학교 수학만 계속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그래놓고 이제 저희 학원 실제 사례인데 깁생의 레벨 테스트 보러 갔어요. 근데 깁생은 선행보다는 심화를 강조하는 학원이다 보니까 시험 범위가 1학년 1학기, 1학년 2학기, 2학년 1학기 시험을 딱 봤는데 학원에서 공통수학원을 3번 돌린 친구인데 2학년 1학기 봤는데 시험 결과가 레벨 5가 뜬 거예요. 그러니까 5레벨이면 깁생에서 제일 밑에 반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엄마가 충격을 받으신 거야. 어떻게 고등학교 수학까지 했는데 2학년 1학기 수학이 5레벨이 뜨지? 안 하면 그렇게 돼요. 저희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저 같은 경우도 뭐 여름휴가, 겨울휴가 5일 정도 갔다 오면요, 중학교 수학 정도는 그냥 풀어요. 근데 고등학교 3학년 킬러 문제들은요, 저도 하루에 한 문제씩은 풀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감이 중요해요. 문제를 보는 눈도 중요하고 감이 조금 중요하기 때문에 안 하면 까먹습니다. 그래서 꼭 현행을 센 정도 난이도는 계속 병행을 해주시는 게 훨씬 좋다. 또 하나, 계속 똑같은 말씀 드리는 거 죄송한데 진도의 욕심을 조금 버려주세요. 언제까지 뭐를 끝내야 된다더라, 고등학교 가기 전까지 뭐는 해야 된다더라, 이 욕심을 조금 버리시고 하나에 집중하자. 그 하나가 바로 공통수학원입니다. 공통수학원에 목숨을 조금 거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거, 센 문제 계속 푼다고 해서 어려운 문제 못 풀어요. 센을 어느 정도 풀고 있으면 그 다음 난이도를 제시를 해주셔야 됩니다.
어려운 문제를 풀어봐야 어려운 문제를 풀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힘들어 하더라도 어려운 문제집의 특징이 얇습니다. 얇으니까 얇은 문제집으로 2문제만 풀어봐. 하루에 1문제만 풀어봐. 이런 식으로 꼬시는 거예요. 어려운 문제를 풀려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애가 수학을 조금 못한다 하는 어머님들, 수학을 조금 못하면 기본적으로 첫 번째, 복습하셔야 돼요. 수학이라는 건 단계적 학습이라고 부르는데요. 단계를 거꾸로 읽으면 계단입니다. 우리가 계단을 올라가는데 2층을 안 밟고 3층으로 올라갈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 아이가 빵꾸가 나 있으면 빵꾸를 메꾸셔야 되는데, 문제, 그럼 애가 빵꾸가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파악하냐? 자기 아이 가르치는 선생님하고 상담하는 게 제일 빠르세요. 이제 저한테 가장 많이 따지시는 분들 중에 첫 번째 컴플레인이 아까 말씀드린 거, 대치동에 가서 아까 그 어머님들, 얘가 레벨 테스트 받고 왔는데 뭐 다 빵꾸가 있대요. 그럼 얘가 100점 만점에 50점이면 빵꾸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까먹은 걸 수도 있고요. 고등학교 수학하다 보면 중학교 수학은 패시브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저는 수업할 때 항상 물어보거든요. 이 문제 뭐지? 이거 뭐지? 그걸 통해서 아이의 빵꾸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시험 결과만 가지고 100점 만점 60점이네? 너 빵꾸가 40점만큼 있네? 복습해야겠네? 대형 학원일수록 그렇게밖에 판단을 못하는데, 저희 학원은 한 반에 많아봐야 5명 들어가는 학원입니다. 거짓말 좀 보태면 제가 애들 거의 다 파악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한테 물어보시면 어머님 얘는 이 부분이 좀 빵꾸가 있어요. 이번 겨울방학 때 메꾸고 갔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얘는 어머니 개념적으로 빵꾸는 없는데 문제풀이 양이 너무 부족해요. 문제를 좀 더 풀리셔야 돼요. 이렇게 얼마든지 내드리는데 이제 저를 잘 못 믿으시고 꼭 멀리까지 버스 타고 가셔가지고 상담 받고 오십니다. 받고 오지 말라는 게 아니라 주기적으로 테스트 보고 오셔야 돼요. 주기적으로 보고 오시되 저한테 먼저 물어보시거나 담임 선생님 상담하시면 충분히 상담이 가능하다라는 거. 그리고 두 번째가 이어지는 건데요. 아이들 중에 엄마 나 개념을 잘 모르겠어 라고 말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개념을 모른다는 친구한테 가가지고 개념이 너 뭔 줄 아니? 그럼 몰라요. 그럼 개념이란 말을 지우고 너 소인수분해 할 줄 알아? 그럼 합니다. 그럼 걔가 소인수분해 개념을 아는 걸까요? 모르는 걸까요? 아는 거예요. 그런데 소인수분해를 말로 설명할 줄 모른다라는 걸 걔는 개념을 모른다고 하는 거고, 또 어려운 문제 못 풀 때 애들이 제일 단골 메뉴가 개념을 모르겠어. 근데 사실은 그게 개념이 모르는 게 아니고 연습량이 부족한 겁니다. 어머님들, 아버님들 공부 다 해보셨잖아요. 수학의 개념이라는 게 길지 않습니다. 수학의 개념은 짧거든요. 한 문장 단위로 끝나요. 그 문장을 못 외우는 친구는 없습니다. 근데 그 문제가, 그 개념하고 문제가 연결이 안 되는 거죠. 그럼 그 연결을 시켜주는 게 바로 문제풀이기 때문에 연습량을 늘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최소한 하루에 20문제씩 꾸준히 풀리다 보면은 성적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 말씀드릴게요. 마지막 세 번째로 목표를 조금 짧게 잡으세요. 오늘 설명회 듣고 바로 적용하신다고 집에 가서 너 고등학교 어디 갈 거니? 이렇게 말하지 마시고 너 대학교 어디 갈 거니? 얘한테는 5년 뒤의 미래잖아요. 아직 많이 남았거든요. 그런 말 말고 이번 겨울방학 때 뭐 할까? 겨울방학 가기 전에 뭐 할까? 그럼 다음 주까지 뭐 한번 해볼까? 성적이 낮은 친구들일수록 목표를 조금 짧게 던져주셔야 돼요. 너무 길게 주면 아이가 지칠 수가 있다.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이제 저희 프라임에듀 겨울학기 프로그램 설명드릴 건데요. 이제 이거는 별도로 넣어드린 표가 하나 있을 거예요, 어머님들. PPT에는 없고 별도로 나눠드린 표를 보시면 저희 학원이 방학 때는 항상 정규반을 운영을 합니다. 정규반하고 저희 개별 맞춤반하고 두 개의 종류의 반이 있는데, 정규반은 똑같은 과정인데 한 반에 똑같이 5명씩 들어갑니다. 칠판 수업 아니고 한 명씩 개별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왜 굳이 과정을 맞추냐면요, 아이들이 개별적으로 수업을 하다 보니까 경쟁의식이 잘 안 생겨요. 나 혼자 그냥 공부하고 나 혼자 선생님이 잘한다 그럼 잘하는 줄 아는데, 이번 겨울방학 때는 조금 프로그램 바꿔가지고 비슷한 과정을 하는 친구들끼리 묶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묶어서 역시 한반 정원은 그대로 5명이고요. 맞춤 수업으로 진행은 되는데 아이들끼리 조금 경쟁도 심어주고 진도도 조금 늘어지지 않게끔, 다른 친구들 똑같이 시작했는데 누구는 3단원인데 나는 아직 1단원이네? 그럼 얘가 좀 분발해야지 라는 좀 자극도 될 수 있게 반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오는 시간표랑 조금 달라지는 친구들이 있을 거고요. 지금 하는 선생님, 담임 선생님이 바뀌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이거는 이제 다음 주부터 전화를 드릴 예정인데, 이제 좀 이따 끝나고 저희 애는 그럼 뭘 들어야 되나요? 물어보시면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어머님들이 보고 제가 설명해 드리면 체크하시면 되고, 또 저는 근데 저희 애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친구는 공통수학 오늘 들었으면 좋겠는데 어머님이 아니요 얘는 3학년 1학기 한 번 더 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또 제가 반을 바꿔드리니까 그 상담 전화는 다음 주 월요일부터 제가 개별적으로 전부 다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어머님들이 정규반 시간표랑 정규반 담임 선생님 봐주시고 미리 봐주시고요. 좀 혹시 지금 시간표랑 바뀌게 되면은 좀 다른 학원 조정하실 수 있는 분들은 조금 조정 좀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거기 나와 있는 시간표는 이제 어머님들이 제가 파악을 해서 애들이 너무 조금 모인다. 그럼 다른 걸로 바꿀 수도 있고 맞춤반으로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번에 겨울방학 특강은 언주중학교를 저희는 기준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언주중이 제일 많기 때문에. 저희 학원 겨울방학 특강은 이번에 1월 6일 월요일에 개강을 하고요. 아침 9시부터 12시까지 한 타임, 죄송합니다. 10시부터 12시까지 한 타임, 1시부터 3시까지 한 타임인데, 이 시간에는 현행을 합니다. 현행. 그러니까 지금 중학교 2학년 올라가는 친구들은 중학교 2학년 특강을 할 거예요. 근데 무슨 특강이냐? 지금 중학교 2학년 올라가는 친구들 중에 저희 학원에서 2학년 1학기 안 끝난 친구가 없거든요. 문제풀이 할 겁니다. 문제풀이. 근데 1학년 때 언주중 1학년 어머님들이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학교 시험이 너무 쉬웠어요. 이번 1학년 시험이.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에게도 잘못된 사인이 들어갔더라고요. 어떤 애가 저한테 당당하게 웃으면서 센 수학만 하니까 100점 나오던데요? 이렇게 말하는 아이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반박을 못했어요. 사실이어가지고. 그러니까 시험이 너무 쉽게 나왔습니다. 근데 언주중 2학년, 3학년 자녀 두신 분들 아시겠지만 언주중 시험이 엄청 쉬운 학교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마인드 가지고 내신 준비하다가는 조금 힘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는 선행은 정규 시간에 전부 다 이루어지고요. 겨울방학 특강은 자기 학년 걸 합니다. 그래서 월수금 10시부터 12시, 또 월수금 1시부터 3시, 2학년 올라가신 친구는 2학년 1학기, 3학년 올라가신 3학년 1학기. 아이들에 따라 문제 난이도는 다릅니다. 무조건 하루에 50문제를 풀어야 집에 갈 수 있어요. 50문제 풀고 선생님이 틀린 거 다 체크하시고 첨삭하시고 오클까지 풀고 걷어서 저희가 바인더에 묶어 놓을 겁니다. 바인더에 묶어서 겨울방학 끝나는 날 2월 28일에 집으로 보내드릴 거예요. 횟수가 총 20회 넘게 나오니까 1000문제 이상을 아이들이 이번 겨울방학 때 풀게 되는 겁니다. 어떤 아이들은 난이도가 제일 어려운 거 풀 거고 어떤 친구들은 조금 만만한 거부터 점점 올라가는 친구도 있을 거고, 그래서 이거는 중학교 2학년, 3학년, 예비 중1까지 전부 다 의무 참석입니다. 근데 다른 것 때문에 시간이 안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화목을 비워놨어요. 그래서 월수금에 안 되시는 분들은 저희가 화목에 따로 불러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2월 28일까지 진행하게 됩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설명회는 여기까지고요. 바쁘신 걸음 와주셨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혹시 궁금하신 거나 오늘 설명 들었던 것 중에 조금 모호하거나 이런 거 있으시면 질문 잠깐 받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들은